안녕하세요. 절세 맛집 TV 오세훈사입니다. 요즘 주택 종부세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14일에는) 종부세가 위헌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도 나왔고요. 22일에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여러가지 추측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결정된 게 없으니까 신중해달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고요. 네, 저희 채널에서는 현행 주택 종부세 과세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 바뀐다는 건지 개정안 관련된 기사를 분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종부세 위헌 아니라는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종부세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이 되는데요. 일단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을 하고 여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를 해주고 있죠. 기본적으로 6억을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공제에 3억이 추가가 되어가지고 14억을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여기 이렇게 나온 금액에다가 공정시장 비율이라고 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 금액을 좀 낮춰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올해는 100%라서 의미가 없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고 과세 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산출을 하는데요. 이 세율이 6단계 누진 구조죠. 이 6단계 누진 구조고 이게 기본적인 세율이 있고 여기에 일정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이런 구조죠. 자, 기본세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0.6%에서 3%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중과세율은 이거의 2배죠. 1.2%에서 6%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중과세율은 누가 적용을 받느냐? 이거는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조정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면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겠다. 즉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인 거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세율을 적용을 해서 종부세를 계산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중으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 그 이중과세 방지를 해주려고 재산세를 빼주고 있어요. 종부세하고 재산세하고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분을 차감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종부세가 나오죠. 이중과세되는 재산세를 차감을 해서 산출이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 금액을 다 내게 하지는 않고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만큼 세액 공제도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고령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와 아니면 장기간 보유하신 분에 대한 장기 보유 세액 공제 이 두 가지를 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된 종부세를 이거를 세부담 상한 전 종부세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나는 걸 막으려고 일정한 만큼의 그 세부담이 상한을 초과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거든요. 자, 세부담 상한 초과액은 기본 개념이 뭐냐면 전년도에 낸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합친 게 올해 계산을 한 이 종부세가 이거의 일정한 비율이 일정한 비율보다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겠다라는 건데 요 상한율이 기본세율 적용자는 즉 아까 기본세율 적용자하고 중과세율 적용자가 있었죠. 중과세율 적용자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인 사람 기본세율은 그 외의 사람들이겠죠. 뭐 1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비조정지역의 2주택자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겠죠. 자, 이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는 사람들은 이 상한율도 150% 그리고 중과세율은 300%를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먼저 번에 낸 것보다 작년에 낸 것보다 기본세율 적용하는 사람은 1.5배를 넘지 않게 해줄게 라는 거고, 중과세율 적용자는 작년에 낸 것보다 3배는 넘지 않게 해줄게 라는 거죠. 즉 이 상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불리한 거죠. 지금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 다주택자들은 세율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세부담 상환 초과액이 계산이 되는 상환율도 더 높은 상환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계산을 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을 하고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부세 납부세액이 구해지는데요. 이렇게 종부세 납부세액이 구해지면 여기에 20% 농특세가 더 추가로 부과가 되고 이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하죠. 분납도 가능한데 이게 6개월 분납이 가능해요. 6개월 안에 나눠서 내는 건데 이게 6개월이니까 다음에 6월 15일까지 나머지 절반을 내시면 되는 이런 구조죠. 지금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현행 종부세 체계는 주택 수 그리고 주택이 어디 있느냐 그 소재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세율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부담 상환율도 달라지네요. 지금 현행 종부세 체계는 주택수와 그 주택의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세율도 달라지고 세부담 상환율도 달라지는 이런 구조다 이거죠. 자, 정리를 하면 기본세율 적용자는 1주택자는 무조건 그리고 2주택자는 두 가지인 경우 자, 비조정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해서 하나, 비조정해서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기본세율이 적용이 되면 세부담 상한도 150%의 더 유리한 걸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외에는 다 이제 중과세율인데 예를 들면 3주택자는 비조정해서만 3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무조건 중과. 2주택자라고 하면 2주택자는 조정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중과. 이런 의미예요. 기본세율로 가느냐 아니면 중과세율로 가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수 판단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러면 주택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종부세에서는 본인 명의 주택만, 본인 명의 주택으로만 주택수를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명의이니까 부부 합산 아니고 세대 합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주택이 아닌 주택 부속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주택수에 포함을 하고 본인 단독 명의가 아닌 공동 소유한 주택도 포함을 해요. 이 왜냐하면 주택 부속 토지나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현행 종부세에서는 현행 종부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부속 토지나 아니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뭐 사원용 주택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 그리고 장기 임대주택 상속주택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사원용 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이나 장기 임대주택,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어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는데 이 일정한 요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행 종부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5월 20일 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을 보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현행은 지금 현재는 납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죠. 이 기준일 납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
현행은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주택 부속 토지이거나 공동소유주택인 경우에도 종부세 납세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서 요거를 개정안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 주택의 공시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이면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일정 기준이 뭐냐면 1세대 1주택자라면 1주택자인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공동소유 1주택자인 경우라면 각각 6억을 초과를 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2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 원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고 자, 법인인 경우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바뀌고 있어요.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납세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납세 의무자가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뭐 21억을 초과하거나 3억을 초과하거나 이래서 납세 의무자가 해당이 되면 현행 규정하고 동일하게 세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다주택자인 경우 공시가액이 11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예 종부세 납세 대상이 아닌데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데 11억을 1원이라도 초과를 하면 지금처럼 6억을 공제해주고 종부세가 계산이 된다는 거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3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아예 납세 의무가 없지만 3억을 1원이라도 초과를 하면 그 순간 지금처럼 공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종부세가 계산이 된다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세부담이 확 차이가 나는 문턱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문턱 효과를 국회에서 어떻게 조율하는지 요거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개정안대로 한다면 이 일정한 기준 이하로 금액을 세팅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그 일정 기준 금액 이하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 금액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지금 요즘 이제 기사화되고 있는 정부의 종부세 개정안은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현행은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가 기본세율이 되느냐 뭐 상한율도 달라지고 이렇게 주택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달라지고 있는 이 체계를 아예 주택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게 가장 큰 변화인 거죠. 지금은 주택수 기준으로 따지는데 이제 아예 주택수하고 상관없이 가액이 얼마냐 이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 이게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정부의 개정안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현행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보유한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자, 집을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의 전체 금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한 채에 이만한 가액을 가지고 있는 거랑 이렇게 조그만하게 3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랑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이 사람은 1주택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이 사람은 3주택이기 때문에 더 불리한 상황이시죠. 금액은 이 3주택을 다 합친 것보다 1주택이 더 크다 하더라도 종부세 체계는 지금 현행으로 따지자면 더 불리한 이런 상황이죠.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전체 금액에 따라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중과세율 적용하는 거 그냥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는 유지를 하면서 종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중과 체계는 유지를 하면서 종부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준비를 하다 보니 정부도 다주택자 중과 틀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틀 자체는 유지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는 중과세율을 아예 처음부터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하고 싶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구조는 유지를 하는데 지금의 중과세율인 1.2%에서 6%가 아니라 기본세율인 0.6%에서 3%보다는 살짝 높게 이렇게 손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 기본세율 자체도 더 낮추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로 지금 기사화들이 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공식으로 보도자를 냈죠.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었으니까요. 21일 날 발표되는 정부 개정안 잘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행 종부세 체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이슈가 있는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종부세 위헌 판결 패소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이 14일에 판결난 종부세 위헌 여부 관련 행정소송은 지금 각계에서 제기된 종부세 소송 중에서 가장 먼저 지금 판결이 난 건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죠. 종부세 위헌 법률 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을 했어요. 이 서울행정법원이 기각을 하니까 이제 원고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원고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종부세가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이 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이 되고 편등 원칙에도 위반이 된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종부세 관련된 과세 대상이나 범위, 산출 이런 것들은 조세 부담 형평성하고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이런 부분의 걸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과세 요건을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 있는 행정 입법에 위임하는 것은 허용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재산세를 적정하게 종부세에서 공제해주고 있고 양도소득세는 종부세하고 다르게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중과세도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참고로 종부세 위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현재 그 종부세 1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세액공제 해주는 이런 제도가 생긴 게 지금 2008년도 헌법 불일치 판결로 인해서 생긴 규정이죠. 2008년에 판결로 인해 가지고 그 전에는 세대별 합산과세를 했던 것들이 인별과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렇게 일률적으로 어떤 조정이나 예외사항 없이 일률적으로 무차별하게 이렇게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이 부분을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오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정장치 요거를 둔 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장기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현행 종부세 체계는 주택 수에 따라서 주택 수가 많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도 중과가 되고 그리고 상한율도 높은 이런 페널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정안에서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고 중과세율 이런 부분 대폭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위헌 소송은 일단 패소가 됐지만 2008년도에 위헌 소송 제기된 부분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조정장치가 신설이 된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을 해주고 있고 세대별 합산과세였던 것도 인별 합산과세로 바뀌는 이런 과거에 소송의 결과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소동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고요. 21일 날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면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